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인 거 있죠? 여름도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제 지나갔고 장마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쉬어가도 저희는 쉬지 않아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이 쉬어가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의 현명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남도 쉬어갈 때 우리는 발빠르게 공부해보자고요. 2077-6330번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번호고요. 부동산 관련된 질문 접수 받을게요.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윤환 대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부동산 뉴스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핫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핫 키워드 3. 불과 1년 전이었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 완화가 계속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인해서 이 가계부채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3위 키워드에서도 알아봤듯이 최근 정부가 꺼내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동산 시장이 벌써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도 생겨나고 있는데 살펴볼게요. 3위 뉴스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알았어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했다가 다시 옥죄는 정부의 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제 까다로워지고 있고 뭔가 우려감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이거 뉴스 좀 해석해 주시죠. 자, 이제까지 지금 이제 그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으로 이렇게 22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이전에 어떤 상황,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지금 그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오는 전세금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를 또 따진다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금리가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전세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 전세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따지면 차라리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쓰죠. 그래서 작년 2014년 8월 1일부로 해서 DTI, LTV라는 대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게 올 1월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다 보니까 전체 가계 빚이 너무나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지금 전세금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융자를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계 대출을 자꾸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가더라도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늘린 부분을 조금 붙잡아 두자라는 측면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도표를 보면요. 지금 현행이라는 부분이 일시상환, 거치식 위주에서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원금하고 같이 이렇게 내는 구조로 갔던데 일단은 애초부터 지금 개선된 부분으로 보면요. 원칙적으로 분할 상환에 대한 부분을 취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단축을 좀 유도하는 측면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7년 말 분할상환 목표를 이제 40% 했다면 그 목표를 45%까지 잡아내는 그래서 원금을 조금 높여서 원금에 대한 부분을 상환을 좀 비율을 높여서 상환에 대한 목표치를 좀 올리는 부분이 이제 개선 안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이 DTI라는 부분이 개인에 대한 상환 능력을 갖고 하는 건데 이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선진화도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 이쪽으로 지금 담보 중심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 또
또 빚을 늘어나는 구조,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판하는 구조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미치는 영향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빚을 많이 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특히 이제 분양시장에 참여했던 30대 같은 경우는요, 좀 위축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저금리에 돈 많이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오히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진짜 대표님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자, 당연히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일단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만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어떤 주택 가격이 조금 늘어난 이유를 찾는다면은 일단은 그것도 이제 전세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출이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 때문에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문호가 굉장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특히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조금 이렇게 이제까지의 1월 달부터 추진해왔던 가속도가 조금 이렇게 붙는 데 있어서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어차피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투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수요자 분들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일단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곳에 대한 분양시장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게 좀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하고요.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야말로 내 가지고 있는 여력 한계치 내에서 좀 이렇게 구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정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핫키워드 1번 남겨놓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변수가 터지게 생겼어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키워드 1번 미국 뉴스 넣어봤어요. 현지 시각 28일에 시작되는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 이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쯤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해외 이슈까지 챙겨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진짜 9월에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림 좀 그려주세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향방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네. 예측을 하는 건데요. 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꾸준히 낮춰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든, 지금 1년 이내에 지금 금리가 대폭 기준금리가 낮춰진 상태라면은 충분히 또 밀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다면, 금리 인상 시점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인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반대적인 극보가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9월로 해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조기에 하는 거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 지금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시장은 굉장히 조금 얼어붙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8월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어떤 그 절정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으니까요. 이 타이밍에 집을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 전해 들리는 대로 저희 발빠르게 점검해 드릴 거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챙겨 드릴게요. 우선의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일주일에 2번 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8월 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휴가 많이들 떠나실 텐데요. 이 휴가철을 이용해서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네.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자, 휴가라는 게 이제 내 여름을 이제 더위를 좀 식히기 위해서 휴가도 가고 하는데요. 몸을 좀 식히는 부분도 있지만 머리를 식히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이 고민,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될지 또 자금을 투자를 해서 어떤 식의 이익을 좀 내고 싶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몸은 조금 피서를 통해서 시원하게 식힐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고민을 끌어안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메르스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게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다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 또 다음 달 올 하반기 또 내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지만 지금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미나에 오셔서 뭔가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 이게 즉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피서 또 휴가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꼭 세미나 이렇게 토요일, 월요일 진행되는 거에 꼭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 전화 주셨나 좀 만나뵐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네, 저 상황심리에 네, 24평짜리 스웨덴에서 지은 아파트를 네. 분양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기가 어느 때가 좋은지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네네. 매도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어떤가 싶어서요. 네,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가 좀 내다봐드리면 되는 거군요. 상황심리 스위첸 네. 아파트 말씀하셨죠? 네,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왕십리로 가보겠습니다. 성동구 왕십리에 지금 그 KCC 스위첸 아파트 하면 네, 지금 상왕십리역 근처에 네, 있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왕십리 KCC 스위첸 해가지고 내년 4월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도를 조금 이렇게 넓게 보니까 지금 여기 한 곳이 이제 왕십리예요. 네, 자, 이쪽 주거지 형태로 봐서는 이렇게 또 왕십리, 상왕십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텐지라든지 이런 그 왕십리 뉴타운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요 지역 안에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이고요. 네. 또 여기에서 좀 폭넓게 간다면 행당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응봉역 아파트, 또 저쪽으로 금호역이라든지 약수역 근처, 또 신금호역, 이 정도의 전체적인 성동구라든지 이 중구 신당동 또 행당동까지 밀친 이런 주거 지역에서 본다면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떠나질 않아요. 여기서 계속 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좀 오래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새 아파트만 들어선다라고 하면 실거주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 때문에 가격이 대략 한 5% 평균적으로는 많으면 10% 올라가는 게 이쪽 지역의 특징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신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지역적인 이쪽 지역에 속해 있는 곳, 물론 이제 지하철역하고 바로 가깝지는 않지만 신축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이곳에서의 입주 시점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수요층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냐 좋으냐 하면은 네. 일단 여기가 이제 270세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네. 작은 단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헌 아파트에서 거주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몰림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길지 모르지만요. 장기적으로 좀 가게 된다면요. 어떤 네. 그 큰 브랜드 있는 아파트 아니면 대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밀려서 일반 분들이 몰려들어서 여기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매도 타이밍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단은 입주를 하고 네. 그냥 한 2년 정도 가져가는 측면보다는요. 입주 이후에 즉 2016년도 하반기 이전까지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좀 절정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워낙 규모가 작고 교통이 가깝지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요. 근처에 조금 대단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데서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힐 거예요. 즉 지금 여기가 대략적인 그 시세로 판단하면 20평대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5%에서 10% 오른다라고 한다면 한 4억 2천에서 4억 4천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최고 맥시멈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좀 대지가 좀 큰 단지다라고 한다면 평당 2천 선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5천에서 5억 초반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서 가격 편차가 뭐 5천 1억 5천 정도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큰 단지로 조금 돈을 더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큰 단지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시적인 어떤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이 있을 때 입주하고 이후에 네. 한 6개월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 때다. 그러니까 그때를 꼭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저기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저희는 거기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네. 사실 돈이 너무 부족해서 네. 들어가기 전에 매도를 했으면 하거든요. 가기 전에. 네. 네. 일단은 시장의 변화를 잘 주시하고요. 제가 오늘 또 금리 인상을 또 얘기한 이유는 네. 만약에 금리 인상, 지금 또 이제 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까지 가서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내년 4월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내가 대출을 끼고 굳이 바로 팔 건데 그렇게 해서 입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단지 네. 그냥 관례상 통상적으로 실입주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라면은 올 하반기까지 약간의 금액 상승 5% 예를 들어 한 4억 2천 정도의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파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년 입주 단계까지 너무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시장이 네. 넓지 지역이 넓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 보시고 또 세미나에 오셔서 매도 타이밍을 읽어내셔야 돼요. 네. 아유, 예, 시청자님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시다 싶으면 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다음 분 또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경기도 원당에 네, 저희 원당 이편한 세상 아파트 33평을 갖고 있는데 이 편한 매도 세상. 시점을 네, 좀 알고 싶어요, 정확히. 네, 원당 무슨 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인가요? 경기도 고양시 네,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성사동 성사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쯤 팔면 좋을까요? 이편한 세상.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고양시 예, 원당역 근처죠. 성사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자, 지금 원당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거기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세를 줬어요. 전세를 전세 만기가 언제죠? 만기가 지금 다 됐어요. 한두 달 돼요. 그러면 일단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전세 만기 시점에 만기 시점에 전세를 연장을 할까, 전세를 금을 더 받고 아니면은 매도를 할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재건축을 한 집인데 네.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그래도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답변은 요번에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지도를 조금 넓게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원당역 근처에 이렇게 빨간 곳이 성사동이에요. 예. 근데 이쪽 주거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면은 저쪽 일산을 거슬러 갈 수가 있고요. 예. 또 옆에 있는 화정이 있죠. 예. 또 아래쪽에 이제 행신 아파트 지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저 서울로 가게 되면은 그 은평 뉴타운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그 입주하고 있는 이제 삼성지구 택지지구가 있어요. 예. 예. 자, 이쪽 지구 내에서 어찌 보면 가장 그 저평가돼 있고 한 곳이 이쪽 원당역 근처입니다. 예. 자, 이쪽에서 들어가 봤을 때, 자, 원당이 왜 그렇게 조금 저평가를 받게 되냐면, 일단 원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원래는 조금 중소형 서민들이 많이 살게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단점이 있고요. 예. 원래 지금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옆에 삼성라면 휴레스트가 예. 원당 1단지 또 2단지 해서 중앙아파트 단지였어요. 예.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각 한 1,400, 1,600세대 해가지고 규모로 따지면 3,000세대가 될 만큼 굉장히 좋았었어요. 또 20평대에서 50평대까지 포진이 돼 있고. 예. 자, 그래서 원당에서 생각한다면 여기야말로 원당에서는 골목대장이다. 그래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까 시초에 제가 지금 바깥의 그림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 근처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교육 환경이에요. 일산도 그렇고요. 화정도 그렇고요. 또 은평뉴타운도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따진다면 이 근처에서의 거주 상황에서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거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원당이란 지역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 화정 살래, 원당 살래 그러면 화정이 어떤 그 교육 환경 그리고 또 생활 환경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니 여기가 몇 년 안 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평가가 낮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아파트라고 하냐면 실속형 아파트다. 즉 내가 살기에 좋은데 남이 막 들어와서 너도 나도 좀 집값이 올려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 매도를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좀 파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근처에 뭐 삼성지구라든지요. 원흥 보금자리지구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에 수요층들이 대거 계속해서 꾸준히 몰린다는 거죠. 이 아파트에 삼성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지하철역가 조금 멀게 된다면은 평당 1,000만 원, 또 1,100, 1,20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삼성동에 지금 그 원당 이편한 세상이 평당 그야말로 뭐 한 1,000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저평가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근처에도 평당 1,000에서 1,200까지의 이쪽보다 여건이 좋은 또 외지에서도 삼성지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성사동 이편한 세상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은 여기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두고 갈 필요는 없다. 아쉬움은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재건축 당시에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2009년에.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매도를 서두르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려해보세요, 시청자님. 오늘 전화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이윤환 대표 와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알짜배기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 접수 받을게요. 자,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호증 배은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매물은 어떤 매물일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은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중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지역이죠. 바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텐데요. 서초동 남부터미널 주변 지역에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남부터미널 역세권 개발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수요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지역이지만 공급은 상당히 적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소액 투자나 아니면 향후에 시세 차익 보시기에도 충분히 유리하시고요. 어떠한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강남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배은영 소장께서 준비하신 매물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대치동하고 도곡동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대치동은 첫 번째 매물인 대치동은 학원 전문 부동산이 있을 만큼 그 대치동 학원과는 아주 특화된 지역입니다. 대치동의 지역에 투자에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에 환금성도 가능하고요. 시세 차익도 충분히 지금 역시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월세가 130에서 150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에게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대출 그런 정책에도 관여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도곡동 하면 떠오르는 게 고급 주택들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리형 원룸은 초역세권인 매물이면서도 주변에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하고 향후에도 땅값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충분한 시세 차익도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열어보고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물요, 대치동 가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보겠습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보시는 대로 보증금 5천만 원, 월 130 내다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8,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대치동 가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물건 오늘 네.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대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주택에 투자하는 게 조금 위축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 13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익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면서도 근생이기 때문에 그런 대출 정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대 진학한 학생 중에 강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또한 강남 3구를 통틀어서 보면 서울대 다니는 학생 중에 4명 중에 1명은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서초구까지 대치동 지역으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학원을 대치동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대치동이라는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래 오늘 준비한 매물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 매물입니다. 내가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어떤 제대로 된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교육 때문에 대치동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대구의 경신고등학교가 수능 만점자가 4명이 나오면서 그 앞에 있는 SK 리더스뷰나 트럼프 같은 주상복합들이 5천에서 1억씩 갑자기 오르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봤을 때 그런 대치동에 투자하는 거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학원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이 바로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 유념하시면서 저희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볼게요. 대치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살펴봅니다. 네, 장점들 꼽아주신다면요. 네, 대치동은 한 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퍼져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은 한 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에서도 3분 거리. 그래서 안정적인 그 어떤 상권도 충분히 뒤에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로변 이면에는 지금 학원만 한 15개 건물 정도가 있고요. 학원들이 어느 정도 밀집해 있는 곳에 학원에 투자하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약 5개만의 강남에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곳 중에 하나인 롯데백화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기본적인 학원가 형성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이나 어떤 교통 편의성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 대로변에 보면 단대부고라는 명문고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 또 숙명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수요들이 굉장히 몰리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살피러 갈게요.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워낙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미래 가치 또한 이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입지 학원가가 몰려 있는 곳에 학원에 투자한다는 게 정말 큰 어떤 개발 어떤 그런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입지를 살펴보면 대로변에는 큰 학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비싼 이유로 바로 이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면 도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포주공 이주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포주공은 만세대가 이주하는 큰 재건축 단지입니다. 여기가 한꺼번에 이주한다고 하면 어떤 서울의 강남권의 전세가 마비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동안은 꾸준한 이주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포동에 사시는 분들은 중학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대치동이나 도곡동 안으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학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에는 인구 밀집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올 연말쯤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총 6층 중에 6층으로 지어지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거기서 2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1층은 필로티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층이 지금 오늘 준비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학원가 중에서 가장 바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명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넓은 도로를 인접하고 있고 통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 역시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벚꽃 엔딩으로 굉장히 유명한 버스커라는 가수의 집이 얼마 전에 매입을 해서 바로 오늘 준비한 매물 바로 앞에 실제로 살고 있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슈가 되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살펴주시죠. 네, 매매가는 2억 6,500입니다. 주변에 학원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봤을 때 최근에 2억 8천에 이와 비슷한 매물이 나왔는데 주인이 팔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천에 13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익률인 6%로 환산을 해도 이 매물의 가치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대지 지분과 건축 비용 어떤 원가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매물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들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부가가치세까지 환급 받으시는 그런 혜택을 꼭 누리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유의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맵을 살피러 가겠습니다. 박일곤 대표께서 준비하셨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서초동 매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살펴본 지역은 또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서초동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남부터미널역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남부터미널 역세권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됐지만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지금 강남북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터미널 역세권도 입지규제 최소지구에 의해서 복합 개발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요. 특히 본 매물은 남부터미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와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거 서초구 하면 정말 투자자뿐만 아니고 세입자들이 한번 들어가시면 나오질 않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살기 좋은 뛰어난 환경들, 뭐 교통적인 여건, 강남 8학군으로서의 학군 여건,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임차 수요가 차고 넘치는 지역이고요. 특히 장제터널이 이제 뚫리면서 강남 상권과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법조타운 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 올해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방배동 재건축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뛰어난 입지뿐만 아니고 매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매물은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2억 8천만 원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할 때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률을 봤을 때도 두 자릿수 가까운 임대 수익률, 향후 시세 차익까지 다 걷어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보니까 전철역으로는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예술의 전당 근처에 가깝죠.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봐주세요. 네, 서초구를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하철 남부터미널역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만 타고 올라가시면 교대 역세권, 법조타운, 그리고 한정거장만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양재 역세권의 강남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의 그런 초입길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뛰어난 그런 교통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서울고등학교로 대표되는 강남 8학군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강남대로변에 그런 장제터널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권 확장 이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 편안한 그런 교통적인 환경들 또 그런 교육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개발 가치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동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입지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고 또 불황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뭘 볼까요? 개발 호재 어떤 거 있나요? 네, 강남권과 서초구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법조타운이고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 중간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서초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강남권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뭐 양재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수혜라고 하시면 남부터미널 역사의 입지규제 최소 지구에 의한 역세권 개발까지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사 터널이 이전이 확정이 됐고요.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그런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거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정보사 부지가 빠져나가면서 장제터널의 개통
과 함께 그런 상업지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권 확장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주변 지역의 방배동 재건축 사업의 이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하단부 쪽에 우면동 R&D 센터 여러 가지 재건축과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계셔도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좀 지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제 한번 점검하러 갈게요. 이 물건 또한 올 연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이미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모습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연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면이 다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실 뿐만 아니고요.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5층 중 3층에 동남향 구조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면이 다 막힘이 전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세대 주택 중에서 가장 좋은 층향 로얄층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CCTV나 보안 시설들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서초권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수입 내외장 마감과 안정적인 높은 임대수를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고품격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쁜데요? 네, 맞습니다. 식탁에 그 아일랜드 식탁도 네, 맞습니다. 놓여 있고요. 뭐 거실은 어떤지, 화장실은 어떤지 저희가 내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 어떤지, 임대 수익 어떤지 살펴주세요. 네, 최근에 강남권의 역세권의 투룸주택, 입지가 좋은 매물 같은 경우는 3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 그래서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2억 5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 3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린 모든 매물은 임대 조건부 잔금.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투자의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10% 가까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매물 저희 점검했고요. 매수할 때 유의할 사항 체크해봐야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은 거의 제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투룸주택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높은 집가로 인해서 공급도 제한적이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확실한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물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강남구로 갈 텐데요. 도곡동 매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8월 다음 달입니다.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6,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번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일단은 초역세권이라는 매물에 그런 초점을 맞춰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본 매물은 지하철역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곡 대치동이라는 고급 지역에 주변에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어떤 경쟁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월세뿐만 아니라 이쪽은
지가 상승을 통해서라도 꾸준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볼 거는 월세 수익을 원했을 때 실투자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장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강남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강남 지역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3분 정도 거리를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지하철 3분 거리의 초역세권 매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이유로 인해서 월세 가속화가 더 많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가 아마 어떤 기회적인 요인에서는 적합하다고 보지 않을까 보는데요. 올해 안에 준공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월세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점도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한번 살펴볼까요? 도곡동 매물입니다. 주변 지역에 어떤 거 있나, 잘 갖춰져 있나 살펴봐야죠.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도곡동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도곡동은 타워팰리스나 어떤 고급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부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산세가 뒤에 형성이 돼 있고 앞에 양재천을 도보 5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고급 주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생활 쾌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남 어느 지역에서도 출퇴근이 10분 정도 안의 거리는 모두 이쪽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 하지만 또 이 주변에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쟁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는 분당 판교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발 호재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를 좀 떠올려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도 대치동 말씀하실 때도 개포주공 이주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쪽 지역은 월세라든지 전세 금액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지역임에도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포주공의 이주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정도 크기에 살 수 있는 개포주공에 사셨던 분들이 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지금 강남권의 큰 개발들이 삼성역의 뭐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서초역에 있는 뭐 칠성 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지가 정말 계속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거기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은 바로 인근에는 좀 거주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빌딩 숲 사이에 좀 작은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면이 있는데 그럼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쾌적한 곳을 찾게 돼 있는데요. 바로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어떤 강남의 개발 호재를 영향을 받고 개포주공의 영향도 받으면서 어떤 쾌적성으로 인해서 특장점을 가진 그런 지역이라고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거의 다 지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이 7월 마지막 주고요. 네. 이 물건의 매물 준공 완료 시점이 한 8월로 되어 있는데 거의 네. 다 올라온 건가요? 예, 다 뭐 골조까지 다 됐고 안에 뭐 인테리어나 어떤 싱크대, 어떤 가전제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총 5층 중에 3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앞에 어떤 넓은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감 역시도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은 남동향 매물로서 어떤 채광이나 통풍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주변에는 어떤 오래된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본 매물은 어떤 고급 주택을 짓는 그런 시공사가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있게 지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공사 기간이 약 8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더 설계부터 어떤 시공까지 정성을 들여서 지은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직접 내부가 어떤지 좀 둘러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다른 매물은 뭐 아직 선분양이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된 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매물은 안에 어떤 내장이 지금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입주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보고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매물 저희 살펴드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비싸진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네. 뭐 윗지가 있다 보고 그 어떤 지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본 매물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보통 지금 역세권에서 좀 벗어나 5분 이상에 있는 그런 분리형 원룸들이 2억 3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가격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월세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 3,500만 원 정도 투자에 월 보증금 3천에 7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약 9%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쪽 지역은 나중에 분리형 원룸을 사시는 이유는 어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세 차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핵심 지역에 공급이 없는 지역에 사신다는 거는 나중에 황금성이나 어떤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도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소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준공 거의 완료됐으니까 직접 가셔서 보고 사실 수 있는 거고 네.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아까 역에서 얼마나 가깝다는 거를 뭐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걸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만큼 역에서 직접 걸어보셔서 그만큼 가까운 매물인지 그리고 주변에 정말 오피스텔이나 경쟁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공실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변에 또 어떤 오피스 빌딩이 많아서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있는지 한번 꼼꼼히 직접 방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 매물 점검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매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방송 이후에도요. 2077-6391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드린 매물에 대한 정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지혜나우진 배은용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